안녕하십니까. 자료 분석 및 실험 두 번째 프로젝트 두 번째 발표의 발표를 맡은 11조 한수민입니다. 저희 조는 심장질환의 생체 지표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자면 데이터를 변경하게 되어 변경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바뀐 데이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간략한 전처리와 분석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데이터를 변경하게 된 이유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려고 했던 데이터는 심장질환 여부에 따라 군집 분석을 하고 군집 분석 방법에 따른 클러스터 밸리데이션을 비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데이터는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통해 여러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군집 분석보다 다양한 생체 지표들이 심장질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것이 더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주제를 수정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하지 않고 혹은 그 전에 환자의 특성을 통해 심장질환 여부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위험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뀐 주제에 적합한 데이터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데이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새로 선택한 데이터의 제목은 Heart Disease Dataset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심장병 또는 심혈관 질환은 심장과 순환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과 상대를 가리키는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체 지표들을 통해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이 데이터 변수의 개수는 10개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데이터에서 앞부분을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캡처해서 가져온 것인데요. 데이터의 개수는 대략적으로 한 30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데이터 캡처본에 보시면 나이, 성별 등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변수 이름 자체가 영어이고 저희가 잘 모르는 이름의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수 이름에 대해 또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이와 성별은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안에 성별에서 1과 0의 의미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1은 남자라는 뜻이고 0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CP라는 변수인데 이는 흉통 타입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변수는 안정혈압을 말하고 다섯 번째 변수는 혈청 콜레스테롤을 의미합니다. 또 여섯 번째 변수인 FBS는 공복 혈당을 의미하고 1일 때 120mg보다 큰 것이고 0일 때는 120mg보다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변수는 안정시 심전도 결과이고 여덟 번째 변수는 최대로 달성한 심박수를 의미합니다. 아홉 번째 변수는 운동 유발 협시증이고 1은 그렇다, 0은 아니다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변수는 비교적 안정되기까지 운동으로 유발되는 ST 디프레션을 의미합니다. 이제 데이터와 변수 설명까지 마쳤으니 전처리한 것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균형 데이터인지 불균형 데이터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보이는 결과를 얻었고 불균형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데이터에서 살펴봤듯 저희 데이터는 연속형 변수와 명목형 변수가 섞여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를 보기에 앞서 이러한 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속형 변수는 점양분 상관계수, 명목형 변수는 크레머의 V라는 상관계수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 점양분 상관계수로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점양분 상관계수란 두 개의 변수 중 하나는 이상형 변수이고 다른 하나는 연속형 변수일 때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이 상관계수는 -1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납니다. 진한 보라색으로 나타나거나 빨강에 가까운 색으로 나타날수록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겟 변수와 올드픽 변수는 -0.43으로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레머의 V를 사용하여 상관계수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 방법은 두 명목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때 사용합니다. 상관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병과 연속형 변수들의 상관계수를 간략히 표현한 그래프와 질병과 명목형 변수들의 상관계수를 간략히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그래프들은 개별 변수에 대한 도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성별로 보았을 때 심장질환을 가진 남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 흉통 타입은 2일 때 심장질환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동 유발 협식증이 없을 때 심장질환이 더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들을 보면 아까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그래프들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는 다 명목형 변수들에 대한 그래프들이었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그래프들은 연속형 변수들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와 박스 플롯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진행이 되다가 콜레스테롤의 확률 밀도 함수와 박스 플롯을 고려했을 때 500이 넘는 수치는 그래프의 모양에 큰 영향을 주어 이상치로 판단하여 제거하였습니다. 나머지 박스 플롯을 통해 나온 이상치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다음 그래프들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계속 마찬가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 조의 분석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통계 분류 모델로 분석하고 분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서 비교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분석 기법은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이용한 분석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두 개의 값만을 가지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들 간의 인간관계를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통계 기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LDA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선 각 집단이 정규분포 형태의 확률분포를 갖고 각 집단은 비슷한 형태의 공분산 형태를 가진다고 가정합니다. 이 두 가정하에서 집단 간의 분산 대비 평균의 차이를 최대화하는 직선을 찾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할 방법은 QDA입니다. 이 방법은 각 집단이 정규분포 형태의 확률분포를 가지지만 각 집단은 비슷한 형태의 공분산 형태라고 가정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분류 성능 평가 지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컴퓨전 매트릭스는 범주형 변수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목표 변수의 실제 범주와 모형에 의해 예측된 분류 범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대각선에 있는 TP와 TN의 경우는 실제 범주값과 예측 범주값이 일치한 경우로 분류 모형이 올바르게 예측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FP와 FN은 실제 범주값과 예측한 범주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모델이 부정확하게 예측한 경우를 말합니다. 저희 데이터로 예시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TP는 심장질환을 심장질환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것을 말하고 TN은 심장질환이 아닌 것을 심장질환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말하고 FP는 심장질환을 심장질환이 아니라고 잘못 예측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FN은 심장질환이 아닌 것을 심장질환이라고 잘못 예측한 것입니다. 또 다른 분석 지표로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이 있습니다. 우선 정확도란 전체 샘플 중 맞게 예측한 샘플 수의 비율을 뜻합니다. 이는 높을수록 좋은 모형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학습에서 최적화 목적 함수로 사용됩니다. 다음 정밀도는 한 지표가 높아지면 다른 지표의 값이 낮아지는 관계를 가집니다. 마지막 재현율은 민감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PPT에 적힌 식으로 계산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적힌 식을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ROC 커브와 AUC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ROC 커브는 X축이 1- 특이도이고 Y축이 민감도로 그려지는 곡선입니다. 모델의 유형성을 판단하거나 검사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합니다. 높은 민감도와 높은 특이도를 보이는 모델을 고르는 것이 목적으로 좌상단으로 가장 많이 치우친 그래프를 갖는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AUC는 ROC 커브의 밑면적을 뜻하는데 성능 평가에 있어서 수치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값으로 1에 가까워질수록 그래프가 좌상단에 근접하게 되기에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마지막 발표에서는 저희가 분석을 통해 도출한 유의미한 결과에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